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띠별 운세를 제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의 태어난 생일에 달로 보는 내 사주에 있는 재물운과 또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 달에 대한 성격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쥐띠의 1월 또는 양띠의 1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1월생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또 언제쯤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재물이 조금 좋아지는 시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월생들은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열의 9 정도는 1월생 분들께서는 성격이 조금 조급해서 실수가 조금 날 수가 있고요. 초년기에는 시험을 볼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위해서도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 이럴 때 조금 조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월생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초년에 있는 내 시험의 운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선 어렸을 적부터 조금 더 차분하게 부모님들께서 성격을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혹시 1월생이다 하시면 성격이 너무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초년에 있을 시험의 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1월생 분들이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복이 조금 박복하고 또 형제지간이나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초년에 굉장히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나 친구들하고의 그 관계들에서 조금 더 악조건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생 분들은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초년을 벗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안에 있을 그 불화나 우환이 굉장히 많은 1월생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일찍 떨어진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조금 일찍 아프시다든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 1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년에 고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에는 이 초년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평탄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1월생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중년에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해서 굉장히 곤경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와 사별이 있다든지 이런 중년의 위기를 겪으실 수 있는 1월생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중년 때부터 자수성가로 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1월생 분들 중에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복이 조금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가정적으로 복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가서 좀 정을 베풀고 사시는 1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못 생각하셔서 정을 많이 주시다 보면요, 이걸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그 다수의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인의 운이 따라붙는 1월생도 있는 반면에 악인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내 재산을 날리고 내 건강을 날리시는 1월생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은 본인들께서 내 운명과 함께 잘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중년에 한 단계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변화가 있다든지 내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직업적으로 변화가 있을 적에는 나와 내 사주와 좀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한 단계 성장을 하셔서 이 직업에서 큰 부를 누리시고 큰 재산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1월생 분들이 초년의 운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내 생활력 때문에 중년에 조금 힘든 고비들도 나한테 항상 오는
그 고비들이 나한테 조금 더 원동력이 돼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내 직업이 변하고 내 집이 좀 더 커지고 내 재물이 많아질 수 있는 1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보시면 내 장사, 내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1월생 분들은요, 사실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장이 있다든지 부장이 있다든지 과장이 있다든지 나에게 업무의 지시나 명령을 내가 귀로 듣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건데 윗사람들의 지시와 명령 때문에 이 명령 불복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내 그냥 업무에 있어서 업무 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았는데 남의 지시나 명령을 듣기 싫어하시는 1월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긋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 내 장사, 내 재주로 인해서 조금 내 사업을 좀 번창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요. 1월생 분들은 사실은 부를 잘 아껴서 내 재물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중년에 조금 잘 만들어놔야 내 말년까지도 편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월생 분들은 중년에 내 사업과 내 장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 중년 시기에서 큰 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는요, 사실 1월생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의 덕이 없었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인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자랐잖아요. 부모의 복이 없고 뭐 형제지간, 동기지간의 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너무 힘들게 자라서 말년에 있어서는 그 자녀분들한테 조금 물려주시려고 하시는 정이 많으신 1월생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말년에 자식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내 재물이 많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 점을 조금 더 알고 계시는 1월생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생 분들이 힘들게 모아온 부를 자녀분들로 인해서 크게 나간다든지, 사업을 투자해 주신다든지, 내가 했던 사업을 물려주신다든지, 부동산을 물려주신다든지 하시려고 하시는 1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1월생 분들이 너무 어렵게 자라셔서 그런지 자녀분들은 좀 내 자녀는 좀 편하게 좀 나보다는 안락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년에 계신 1월생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자산 관리를 하고 계셨다가 많이 힘들어지시기 직전에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내 맘 같지 않은 1월생 분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자녀 복이 조금 박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로 인해서 효를 받고 내가 좀 안락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1월생 분들이 조금 극히 드물어요. 내가 끝까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70이 넘어서도 계속 내 장사 내 사업을 하시면서 금전을 벌어 들이셔야 되는 1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월생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후까지 계속 사회생활을 하시는 1월생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중년의 시절에서는 배우자, 말년에서는 우리 자녀분들 때문에 항상 일을 하시는 1월생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 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줄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 이런 1월생 분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생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2월생 분들은 첫 번째로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다롭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까다롭고 예민하다는 부분이 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예민한 성격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유행에도 민감하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눈에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만 조금 더 생긴다고 하시면, 우리 2월달 생일이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월생 분이신 분들은 사실은 초년의 운기가 가정이 그렇게 박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든지, 아니면 화목은 조금 덜 했지만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부유했었다든지, 내가 좀 모자람이 없이는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월생이신 분들은 타고난 운에서
초년의 운기가 조금 더 왕성하고 또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화목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굉장히 좋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가 있고요. 학창 시절에도 추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2월생 분들입니다. 아까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사람 사귀는데도 2월생 분들은 조금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보단 굉장히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년 시절에서도 학창 시절에서도 정말 소중한 내 친구, 중마고 같은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운기들이 초년의 운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월생 분들은 유년 시절 또 학창 시절이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업에는 조금 정말 더 진중하게 좀 파고들지 못하셨던 2월생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2월생 분들은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현명한 머리는 있지만 공부 머리에서는 조금 남들보다는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생이 자녀분들이 2월생이다. 그러면 조금 더 학업에 좀 몰두할 수 있게 이런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2월생들은 친구를 아까 중마고처럼 좁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같이 공부도 잘하고 무슨 추억도 많이 쌓을 수가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좀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푹 빠져서 가족도 나 몰라라, 내 친구가 제일 최고고, 이런 교우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약간의 탈선을 할 수가 있다. 초년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생 분들은요, 본인이 아까 총명하고 현명한 머리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머리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중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살다 보면 공부머리가 꼭 인생의 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사업으로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놀기 좋아했던 친구가 신랑을 잘 만나서 굉장히 좋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월생 분들이 특히 이런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은 중년기에 귀인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서 내 그냥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생 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에 대한 현명한 머리와 총명한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을 내 옆에 잘 둬서 이 귀인들이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운기를 맞이하실 수 있는 중년의 운기가 있는데요. 이 2월생 분들은 특히나 자녀의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 중년에 만난 귀인과 배우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나에게 또 효도를 할 수 있는 2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사업, 내 장사를 하시는 2월생 분들은 나의 금전운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월생 분들은 직업을 잘 선택하면, 내 천간일과 또 내 사주와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중년에서도 큰 부와 성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사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요식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면 고기 장사라고 하더라도요, 뭐 내가 소고기가 잘 맞는지, 내가 돼지고기가 잘 맞는지, 아니면 무슨 내장류가 잘 맞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성공의 운기를 조금 당겨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언제든지 중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인데, 뭐 내가 중년의 운이 60세까지라고 하면 60대에 들어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해서 이 성공의 운을 좀 끌어와서 40대의 중년에서도
부를 이룰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다 내 사주와 또 내 팔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년에서 내 성공의 운이 있다. 그런데 나 50대인데 왜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본인이 40대 때 직업의 선택을 조금 바꿨을 때 잘못 선택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 변화가 있을 때 점도 보시고, 또 해가 바뀔 때도 신년 운세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생 분들께서는 내 감과 내 직감을 너무 믿지 마시고 어디서든 한 번씩 물어보시고, 또 한번 투자나 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40대 들어서서 직업이 변화하시는 2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20대 때 뭐 대학을 졸업하셔도 어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게 20대 중반 이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지고 쭉 60대까지 끌고 가시는 2월생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40대 들어서서는 한 번씩 직업이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월생 분들은 이 40대에 있을 변화가 내가 언제 성공하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척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디게 성공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내 팔자와 또 다 맞춰서 점을 보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중년기에 있는 이런 큰 변화들로 인해서 사실은 건강에서도 여자분들은 40, 50대에 큰 수술을 한 번씩 겪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2월생 분들인데요. 2월생 분들은 이 수술로 인해서 조금 내 인생이 하향세를 좀 겪는다든지, 아니면 큰 걱정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 큰 흉터를 하나 안고 살아가시는 2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2월생 분들은 초년에 운도 좋았죠. 사실은 배우자도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죠. 또 자녀의 복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이 40, 50대에 들어오는 수술, 또 내 건강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는 2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굉장한 큰 걱정이 들어오는 시기가 40, 50대다. 그리고 내 성공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나이대가 40대에 있는 내 직업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년기를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는요, 우리 2월생 분들은 건강 걱정과 또 금전 걱정이 많이 사라지시게 되는데, 사실은 욕심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2월생 분들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까다로운 성격과 좀 예민한 성격들이 희석이 돼서 여러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말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말년을 70세에서 100세로 이렇게 보는데, 요 시기에는 사회생활을 조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떨어져서 내가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께서는 연금도 뭐 타고, 또 자녀분들이 주시는 용돈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조금씩 써 나가면서 이런 말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 자녀의 효가 있기 때문에 우리 2월생 분들께서는 말년의 운기가 좀 좋다. 그리고 이 말년 때는 사실 혼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 이런 말년을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생 분들 보면 물론 초년 중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2월생 분들은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월생 분들께서도 한번 내 사주팔자는 어떤가, 또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왜 사주팔자는 좀 다른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본인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 번씩 점을 쳐보고 넘어가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내 사주에 들어있는 특징과 또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에 태어나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리더십이 조금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또 초년, 중년, 말년까지 의식주 걱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초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반장이나 회장 이렇게 사람들을 좀 더 진두지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꼭 이런 직급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떤 무리 내에서는 내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3월생 분들은 친구들도 많고요. 또 초년에 있을 이런 좋은 운기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매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3월생 분들은 끈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이 끈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 학업이 끈이 떨어지고 학업의 줄이 조금 끊어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3월생이 자녀이신 부모님들께서는 요 사춘기 시기를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춘기가 좀 심하게 타시는 분들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좀 반항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생 분들은 고집이 좀 강하시고요.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업이 20대 때 굉장히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또 뭐 보수도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 간의 마찰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직업의 변화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에서도요, 적응을 잘하지 못하시고 이 과에 대해서 내 미래 비전을 못 보시기 때문에 전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편입을 생각하시는 대학생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3월생 분들은 이런 20대 때 변화를 조금 줄이시는 게 내 나중에 중년에 또 말년에 있을 운들을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초년에 있을 끈기가 부족하신 3월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화에 굉장히 변화무쌍한 20대를 보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대, 30대까지 제가 초년으로 본다면 20대, 30대까지 조금 더 변화가 굉장히 많고 또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3월생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때 배우자의 선택도 굉장히 같이 들어오는 시기가 많잖아요. 결혼이 좀 빠른 3월생 분들은 이혼의 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종사, 1처 종사를 못 하시는 3월생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인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하시는 눈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되시는 3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요 중년까지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성가로 일어나고 성공하시는 3월생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배우자와의 이혼 때문에 중년에 내가 계속 고생을 하고 내가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년에는요, 내가 벌어들이는 금전들이 다 내 주머니나 재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로 인해서 소비가 좀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성장이라든지 내 직업에 있어서 출세의 성장을 조금 덮어두고 일단은 가족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월생 분들은 고집을 좀 줄이시는 게 성공을 좀 더 당겨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의 승진, 내가 좀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고집을 많이 꺾으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사람들 간에 마찰이나 좀 불화가 있을 때 양보를 좀 해야겠다, 그냥 지고 넘어가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출세가 좀 빠를 수가 있고요. 내 성격대로 다 해야 되는 분들은 출세가 좀 늦어지고 내 사업이 좀 확장되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년까지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내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내 고집으로 인해서 좀 이게 좀 늦춰졌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불화도 내 성공을 좀 가로막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도 그냥 이혼을 안 하시고 계속 살고 계시는 중년의 3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이 좀 조용하고 행복해야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이런 걸 잘 느끼시는 3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집이 시끄럽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고 우리 집이 좀 시끄러운 분들은 밖에서 하는 일도 좀 막히고 제대로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새는 벼락거지라는 말을 좀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막 집을 팔아라, 또 사지 말아라, 막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집을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3월생 분들이 특히 배우자와의 이런 그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런 불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월생 분들은 배우자와의 그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 손재주로 인해서 좀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식업, 미용업도 굉장히 많고요. 제조업도 굉장히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생 분들은 주변에 아까 초년에 있는 내 리더십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장사를 하더라도요, 나한테는 내 귀인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많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는 좀 부를 이뤄 놓으시고요. 또 투자에도 능하신 3월생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지만 귀가 얇으신 3월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금전을 좀 더 재산을 불리고 금전을 불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까지는 우리 의식주에는 걱정이 없지만 3월생 분들은 효도에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한테 내리사랑으로 뭐 재산을 물려주신다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3월생 분들은 많지만, 반대로 내가 효도를 받고 이러기에는 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시는 3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께서는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내 말년에는 의식주 걱정 없이는 살 수가 있으나, 일찍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하시는 3월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은 좀 많아지실 수가 있는 3월생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에 귀인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본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좋은 귀인들도 떠나갈 수 있는 말년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귀인들을 잘 챙길 수가 있고 또 지인들도 좀 잘 챙기시는 말년에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3월생 분들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4월생 분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특징과 내 사주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에 태어나신 분들, 사실은 조금 박복하기 그지가 없죠. 그래서 부모의 덕도 없고 배우자의 덕도 없는 4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4월생 분들은 특히 복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일복이 많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초년부터 우리 4월생 분들은 가족 때문에 일찍 내가 사회생활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4월생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4월생 분들은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입담도 좋으시고요, 손재주도 좋으시고요, 머리도 총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요. 또 내 인기로 인해서 내가 좀 빛을 보고 다니고 또 이런 좋은 시절이, 호화로운 사람들한테 앞에서 서 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시절이 초년 시절인데요. 뭐 초년의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윗사람한테 특히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에 그런 성적이 굉장히 좋고 올바른 생활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이쁨을
이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선배들한테도 이쁨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아까는 취업 전선에 일찍 뛰어들 수 있는 4월생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윗사람들한테 이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생 분들은 금전의 운기가 초년에 굉장히 힘들게 지나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까지는 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돼요. 금전을 많이 벌어도 이게 모이지가 않고요. 가족한테 써야 되든지, 내가 내 그 빚, 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빚들이 많기 때문에 이 30대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초년이 굉장히 금전으로 인해서 고생스러운 시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월생 분들은 이 시기에는 사실 여유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복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4월생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4월생 분들은 이 부모의 덕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준다, 우리 부모의 뒷바라지로 인해서 내가 성적이 좋은 내 머리로 인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내가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내가 맡은 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아까 왜 굉장히 입담도 좋고요, 내가 재주도 좋다고 했잖아요. 4월생 분들이 특히 손이 굉장히 빨라요. 무슨 일을 하던 남들보다 1.5배, 2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인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변이 부탁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어디서도 러브콜을 같이 일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고생스럽기는 해요. 내가 남들보다 일의 숙련도가 굉장히 빠르고 손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월생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직업은 영업직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입담이 좋죠. 그리고 재주가 좋기 때문에 영업직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은 손님들을 상대를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전으로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업직에 그냥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벌어가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4월생 분들은 이 시기에 영업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그 중반기에 있는 기운들도요, 이분들이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작은 장사라도 내 사업하시는 4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전들이 날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원 10원 모아서 큰 금전을 만들어 놨는데 내 배우자로 인해서 혹은 내 자녀로 인해서 금전들이 깨지는 시기가 4월생 분들은 중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운 돈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금전의 운기가 약하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자수성가를 도모하셔가지고 금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배우자가 사기를 맞던지 아니면 내가 너무 정이 많아서 내 지인, 내 친척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이 날아가던지, 내 자녀가 굉장히 꿈이 크고 방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벌어들였던 금전들이 다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금전들이 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날아가실 수 있는 4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월생 분들은 효도를 받습니다. 자녀의 복이 두 자녀가 있으면요, 꼭 한 자녀는 본인한테 효도를 해요. 그래서 4월생 분들께서는 배우자라든지 부모의 덕은 없지만 자녀의 복이 있기 때문에 말년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초년, 중년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꿈이 큰 자녀를 만난다면 이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금전이 많이 날아갈 수 있는 중년기를 보내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 한 분이 꼭 본인을
효도를 해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만들어 드리다든지 이런 좋은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 4월생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월생 분들은 혹시나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꿈이 클까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야 되고 큰 금전을 들여서 이 사람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자녀분들께서 자녀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효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지나가시고 계시는 4월의 중년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생이 나중에 꼭 빛을 봅니다. 우리 4월생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이제 말년에 있을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상상을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면서 좋은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총 운세를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십니다. 재능이 굉장히 머리에 쏠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초년기에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는 그 학업의 공부가 아니라 어떤 재주에 있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년기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초년에 있는 가정의 운은 굉장히 불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부모와의 마찰이 좀 심하다든지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느껴질 수 있는 따뜻함이나 가족의 품 안에서 좋은 시간이 추억에 남는 분들은 많이 저조하십니다. 우리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수성가형이라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중년기에 성공의 빛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업적으로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을 같이 겸비하신다 그러면 높은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같이 꾸려나간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꾸려나갈 수 있는 팀의 팀장이 되신다든지 그렇게 우두머리에 서실 수 있는 5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5월생 분들은 참 박복하다고 하면 가족의 운이 조금 박복한 편인데요. 배우자의 운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5월생 분들이 자기 고집이 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좀 강하고 성격이 조금 강하고 또 할 말은 꼭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5월생 분들이 많으세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마찰도 굉장히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5월생 분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다가 좀 내가 그런 팔자를 타고났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년에는요 5월생 분들은 금전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지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내 자산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초년의 운기에는 부모와의 마찰이 좀 잦아져서 가족 간의 그 행복함이나 따뜻함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노년에 부모에게로부터 내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조그만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된다든지 어떤 오래 갖고 계셨던 주택을 받았는데 그 땅이 또 그 집이 좋은 자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시적에 좀 투자를 해놨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5월생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5월생 분들이 노년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겠지만요. 5월생 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많아지실 수는 있어요. 사실은 5월생 분들은 자수성가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시다 보니까 부모에게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부모의 부에 조금 기대려고 하는 자녀분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5월생 분들은 자녀분들을 조금 교육을 하실 때 이 재산은 너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루어진 부고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만큼 이뤄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게 5월생 분들의 노년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6월생 분들, 음력으로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 인생이 언제쯤 꽃이 필까? 내 인생에 어떤 운들이 들어있을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력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초년의 운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초년에는 조금 소심할 수 있고요. 또 집안에서 좀 큰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좀 힘들었게 지나왔다. 이건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부모의 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초년에 물려받을 어떤 가정교육이라든지 좋은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정을 모르고 자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모났다. 어렸을 때 표현에 의하면 초년에는 상대방의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 이기심, 내 거를 먼저 챙길 수 있는 6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6월생 분들은 초년에는 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핍은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아갈 때 의식주가 너무 결핍했다. 그러면 이 가난을 내가 이겨내려고 자립심과 생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력 6월생 분들 중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자수성과라고 했죠. 아니,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음력 6월생 분들은 자기 운에 금전의 운이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금전이나 부모한테 물려받을 무슨 교육에 대한 뭐 밑받침, 뒷받침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공부와 열심의 노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월생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30대 때는요, 많은 거를 못 이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성격도 무난하죠. 그렇다고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금전의 운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이게 빛을 발하는 시기는 40대, 50대, 60대 요 약간 후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생은 항상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대부터 40대가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결과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나오는 거고, 또 40대부터 6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기말고사가 60대 이후부터의 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나이대가 40대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을 보면 중간고사들을 굉장히 잘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를 많이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6월생 분들은 사실 성공이 조금 뒤늦게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50대, 60대를 잘 살아서 70대 이후부터 노후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덕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부모의 덕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 자금도 대주마, 밑받침이 대주마, 사업하기 전에도 어렸을 때 교육을, 대학 교육도 내가 다 돈을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만 해라.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6월생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셔야 되는데, 6월생 분들이요, 특히 배우자의 눈이 낮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는 어떠냐? 내 스스로 내가 내 자녀들까지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내 어깨에 짐을 계속 얹는 거죠. 내가 혼자 내 자녀들도 부양해야죠. 내 인생도 성공시켜야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40대, 50대까지는 달려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6월생 분들은 조금 일복이 좀 타고났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열심히만 사시다 보시니까 행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행복 있죠?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이런 것보다는 한 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돈이 된다 그러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6월생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남들보다 조금 늦다 뿐이지 못 본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 잘 선택하셔야 되죠. 중년기에.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죠. 내가 빛을 못 보더라도 끝까지 한눈물을 파시는 분들은 6월생 분들 중에 성공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장사 수완은 없으세요. 6월생 분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득이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도 없는 장사를 한다. 6월생 분들은. 그래서 정말 좀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직원들만 배부르고 나는 직원들보다도 못 벌어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6월생 분들은 금전을 좀 잘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늘.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좋은 옷, 뭐 사치를 가르치지도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안정을 좀 필요하고요. 40대부터는 조금씩 안정되는 삶을 살 수 있는 6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노후에도 빛을 본다고 했잖아요. 노후에 꼭 빛을 보실 수 있는 6월 분들이 많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점이나 궁금하시는 점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5반기로도 공수를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